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오늘 아침 보도인데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 쪽에 백현동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간은 여유 있게 제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답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아마 민주당 대표실직에 물어본 모양이죠. 그랬더니 여기는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시점이나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아마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럼 민주당 대표실에서는 왜 부인했을까? 그거는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율을 하고 있는 거죠. 조율은 검찰이 자 이쯤에서 나와 주십시오 해서 날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 뭐 이거는 뭐 특혜도 아니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그 피의자들은 날짜 통보하면 그날을 가죠 그냥. 근데 이제 대개 이런 정도 급에서는 날짜를 통보하면 아 그날은 무슨 일이 있으니까 뭐 하고 뭐 다음날 가겠다든지 뭐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직 확정을 안 했으니까 소환 통보 사실 자체를 확인을 안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여유 있게라고 했는데 언제쯤 통보를 했을까? 오늘이 10일이니까 아마 적어도 열흘 정도의 그 여유는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한 20일쯤. 왜냐면 사실 대북 송금 문제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검찰에서 그 바꾼 진술 뭐 그게 좀 일찍 확정됐으면 아마 이재명 대표 소환도 좀 빨랐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게 늦고 결국 그게 8월 22일로 그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 재판이 이거는 뭐 대북 송금 문제는 아니지만 어차피 이재명 대표 부르면 뭐 같이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아마 20일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 뭐 그 전에 빨리 내가 나가겠다 뭐 이럴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후에 언제 날짜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8월 내로는 아마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백현동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 소환 여기에서 뉴스는 소환을 통보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동안 백현동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선 이거는 뭐 간단하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시 백현동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었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배임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간 어떤 수사가 진행이 돼 있었냐면 이게 수사를 시작한 거는 올해 2월 정도입니다. 이때부터 뭐 성남시청 한국식품연구원 뭐 이런 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본부장이 기획본부장으로 있던 거기는 아예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민간 개발로 하도록 한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들죠. 왜 대장동이나 뭐 위례 신도시나 이런 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 합동 개발을 했는데 이 백현동은 전적으로 이 김인섭이라는 2006년 본인이 성남시장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했던 자기의 최측근 이 사람을 다 밀어줬느냐 궁금한 대목이죠. 뭐 결국은 돈 때문 아니었는가 그런 짐작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근데 2월에 이미 이 성남시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반대했던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백현동 담당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반대를 했죠. 이 사람의 반대 논리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박근혜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했던 대로 2단계 정도만 상향 조정해주면 거기에 뭐 건축 같은 거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식품연구원 그 부지 파는 것도 문제 없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법률적인 걸 들어서 2단계 정도만 상향해주자. 4단계 상향은 과도한 특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공무원을 바로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공무원하고 추진을 했겠죠? 근데 이 공무원이 검찰에 나와서 그때 상황이 이만저만했다 하는 거를 쭉 설명을 한 것이 아마 이 수사의 근간이 됐을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2월 달에 있었던 얘기고요. 자, 그동안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김인섭이라는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라는 사람, 이 사람 뭐 성남시에서 허가방으로 통한다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바로 2006년 이재명 선대본부장을 했으니까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죠. 뭐 이재명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진상 당시에 성남시의 정책실장하고 무려 110번 넘게 전화통화를 했다. 그러면 이 전화통화를 뭐 때문에 했느냐? 뭐 이제 결국 이런 허가 문제 같은 것 때문에 했다. 그리고 심지어 김인섭 씨가 이제 다른 일로 뭐 빗물저수조인가 뭐 그 문제로 감옥에 갔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면회까지 갔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드러난 내용입니다. 물론 뭐 정진상 전 실장은 검찰에 나와서 뭐 그 일반적인 얘기 했다. 이 허가 이런 문제는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뭐 그거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 김인섭 씨가 감옥에 있을 때조차 자기의 최측근을 통해서 성남시 쪽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로비를 했다 한 것도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시행업자는 정바울이라는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식품연구원 부지를 사서 그걸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김인섭 씨를 2015년 1월에 영입을 했죠. 이 사람이 허가방으로 통하니까 영입하고 나서 바로 다음 달부터 급진전되는 겁니다. 그 과정, 그걸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 전이죠. 7월 말에 검찰이 정진상 전 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물론 뭐 정진상 전 실장은 부인했겠죠, 본인은. 그러나 이미 성남시 공무원이나 뭐 이 주변에, 더군다나 이거는 뭐 정식 사인한 공문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검찰이 대부분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배임 혐의는 분명해 보인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돈을 이제 얼마나 받았느냐 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정바울 대표라는 사람이 백현동 사업을 시행하면서 뭐 3,200억인가 그 정도의 수익을 받고요. 그 중에서 70억 원 정도를 김인섭 씨한테 줬는데 이것도 소송을 통해서 줬습니다. 검찰은 이 소송이 위장된 소송으로 보는 거죠.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소송에서 정바울 씨가 지는 것처럼 해서 70억을 김인섭 씨한테 건넸다. 과연 70억 뿐이랴?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수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정바울 씨는 기부 체납, 보통 이러면 이제 왜 이재명 성남시장이 많이 강조했던 소위 공익환수라는 게 있죠. 아니, 멀쩡한 땅을 용도 변경을 해주고 뭐 임대주택 100%를 10%로 낮춰주고 뭐 이렇게 되면 결국 100원 줄 거를 1,000원 준 셈인데, 그러면 뭔가 성남시가 그런 특혜를 줬을 때 공익적인 목적으로 일부를 환수해서 성남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정바울 대표라는 사람이 이 3,200억의 수익을 다 가져갔다는 얘기인데, 글쎄 3,000억 이상의 수익이 보이는데 왜 성남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환수를 하지 않았을까? 배임이죠. 명백한 배임이죠. 적어도 절반 정도는 공익환수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걸 우리가 흔히 기부채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사업을 벌여가면서 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몇 개 뚫어서 뭐 도로 부지로 기부를 한다든가 학교 용지나 아니면 뭐 공공시설 용지나 뭐 이런 것들로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것들로 대개 기부 체납을 하게 되죠. 그게 없었다는 점. 그럼 오로지 이 수익을 전부 다 정바울 씨한테 안겨줬다는 얘기인데, 그럼 정바울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특혜를 받아서 3,200억을 본인이 가져가게 됐는데 성남시를 위해서, 이재명 성남시장 측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았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번 수사는 바로 이 특혜를 준 배임 부분까지 일단 수사를 한 겁니다. 딴 것도 물론 하긴 했겠지만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건 거기까지고요. 그 다음 이거는 앞으로 수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배임.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배임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대북송금 문제하고 같이 또는 따로 이거는 현재 검찰에서 결론을 안 냈다고 합니다. 영장을 같이 칠 것인지 따로 칠 것인지. 근데 저는 같이 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건 이 배임죄라는 것이 원래 논란이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거 단독으로 치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북송금 문제랑 같이 합쳐서 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건 뭐 검찰이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배임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텐데 그건 뭐 이미 다른 조사가 다 돼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박근혜 국토부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그러는데 박근혜 국토부는 2단계 상향을 얘기했었고요. 압박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압박하면 뭡니까? 권한은 시장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압박에도 안 들으면 그만이고 이미 뭐 3번인가 2번인가 안 들었습니다. 근데 김인섭 씨를 영입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봐도 명백하다.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이제 남은 수사가 문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천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는데 정바울 대표가 최근에 이렇게 검찰에서 얘기했습니다. 김인섭 씨가 처음 본인한테 요구했던 것이 200억이고 그 다음에 200억을 요구하면서 아니 이걸 내가 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당신도 알지 않느냐? 물론 이재명이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러나 알지 않느냐? 절반 정도는 내 몫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울 대표는 그 절반 정도는 이라는 거는 이재명 시장 측, 그러니까 이재명, 정진상 뭐 이런 사람들의 몫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해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200억의 절반이면 100억인데 그게 어디로 갔느냐. 어디 저수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조금 줄여서 얘기한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천억인데 3천억 중에 저수지를 200억짜리 저수지 하나 만들어 놓는다?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검찰이 이미 뭐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드러난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500억 이상의 저수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3천억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사해야 될 남겨놓은 부분이고 이번에 소환 통보를 한 부분은 배임 부분. 이거는 조사가 지금 완벽하게 끝나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 조서만 남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 어차피 불려가서 뭐 부인할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요 배임 부분은 끝나고 이제 비자금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다. 대장동처럼. 대장동도 지금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냥 계속 물음표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아마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지금은 배임 부분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